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소송 실무,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면책,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73쪽. 네, 면책 누가 좋아할까요? 가해자, 보험사, 책임이 없어지니까요. 자별법 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책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승객과 승객이 아닌 사람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은 보행자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되겠죠. 승객은 내 차에 탑승한 사람.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려면 먼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왜 다쳤느냐, 그 경로를 모두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본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 대표적으로 급발진이 문제 되겠죠. 급발진이 되면 과실이 없더라도 자백법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조사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입증을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해서는요. 자기 차량에 탄 사람은 승객이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그냥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승객은 고의나 자살이 아닌 경우에 책임을 모두 지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어도요. 심지어 자기가 중앙선 침범을 당했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량이 박았더라도, 신호 대기한다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량이 박으면 운전자는 아무 과실이 없겠죠. 그런데 그 운전자는 그 차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승객은 승차에서부터 하차할 때까지인데 잠시 하차한 것 역시 승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고로 버스 승객이 잠깐 내려서 길가에 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승객의 범위고, 사고가 난다면 버스가 있고 버스 옆에 내려서 승객이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다. 그럼 이 다른 차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 버스 운전자, 운행자, 버스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 버스 회사 차주인 나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의나 자살 행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상해보험 사건이 내서 운전자의 범죄 행위로 유발된 것, 강제로 이런 성행위, 폭행, 감금 시도가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 고의로 뛰어내릴 거 아니냐? 아주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살행위 아니냐? 이런 거 자살행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살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걸로 자살행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몇 시간 전 자살 시도가 있었더라도 사고 당시에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뛰어내렸다면 고의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객이 아닌 차 밖에 있는 사람들, 보행자, 다른 차에 탄 사람,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며 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러면 저 피해자가 왜 다쳤을까? 그 경로까지 다 입증을 하는 거죠. 피해자 스스로 과실로 발생했다, 또는 제3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 차의 구조상 결함이 없었다.
급발진도 아니었다. 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자배법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가피를 하면 76쪽이요. 하나 가피를 하면 민법 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승객 이외의자에 대한 것, 가령 중앙선 침범 사고를 당한 경우에 또 승객에게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대하여 100% 부상을 하게 됩니다. 승객에 대해서는 내 과실이 없더라도 승객이 고의 자살 행위가 아닌 한은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중앙선 침범을 당하더라도 승객에 대해서는 다 배상을 하고 중앙선을 넘은 차에 대해서 100% 부상, 100대 0 부상이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이 승객이 다친 경우에 원심법원에서 자배법을 조금 특이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과실도 없는데 왜 운전자가 승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냐 라고 해서 이렇게 원심에서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했죠. 파기하고 운전자가 승객에게 전액배당하고 운전자가 무과실이더라도 이 사건은 후기 추돌이었던 사건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아갔던 거죠. 운전자가 가만히 뒤에서 박았으니까 운전자가 과실이 없지만 자배법상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승객이 고의나 승객이 자살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승객에게 전액배상하고 가해자에게 뒤에서 박은 사람에게 100% 부상을 해라. 100대 0 부상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가필하면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자동차 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다음 바로 파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면책 항변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론이더라도 자동차 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달리 없다 라고 판결하면 파기됩니다. 파기되고 반면에 자동차 운행자가 과실이 없다. 실무상 표현은 그렇다면 면책 항변의 이유 있다 라고 하면 청구 기각이기 때문에 이 문구상으로 이 자체로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파기되었던 판결입니다. 여기서는 자폐법상 면책 사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무상 약관상 면책 사유가 조금 더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약관상 면책 사유는 자동차 보험 약관, 고의, 또는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아니면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또는 핵물질, 이거는 실무상 없다고 하겠죠. 네. 핵물질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교통사고, 핵이 폭탄이 터졌는데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뜻인지, 아니면 엔진이, 원자 에너지를 이용하는 엔진이 나온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불가항력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떤 상징일 수 있겠네요. 고의, 영리 목적 반복, 피보험자 해당 이런 실무상 약관 면책이 다툼이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약관 강의 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약관상 면책의 의미는 책임이 없다 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 자기 피보험자에는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이 책임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객님께서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시다가 이 차로 장사를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네요.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내셨지만 영리 목적 이용한 보험료를 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는 이 사고 책임을 고객님께서 다 지시고 고객님 책임은 남아있는 겁니다. 고객님 책임은 남아있고 피해자는 고객님께 자율법상 책임을 그대로 묻게 되고요. 다만 우리 보험사는
보험사는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전부 책임주세요. 라는 것으로 자유법상 면책 사유와 그 국면과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7조 합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의미와 거의 유사한데요. 민법상 화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731조 화해는 분쟁을 끝낼 것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 창설적인 효력이 있고요. 권리가 소멸하고 또 권리를 취득하고 이러한 창설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착오로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내용으로 부재소특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것이 인정되며 해당 부분은 각각 판결이 되고요. 또는 구분해서 어느 부분만 부재소한다 이렇게 했던 그 부분만, 위자료는 다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그런데 권리 포기 조항이 있다면 전체 권리 포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얼마를 받고 나머지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기각 판결이 원칙적으로 원래적인 모습으로는 청구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위자료, 신자명기, 신체자유병의 기타 정신적 고통. 타인의 신체, 몸을 다치게 하거나 자유를 부속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당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고요. 기타 정신적 고통도 포함이 되는데 기타 정신적 고통이 아무래도 핫한 거죠. 네, 변호사 실무자들의 많은 능력,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힘, 또 국민적인 설득,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반려견, 반려묘. 묘는 고양이고 견은 강아지고요. 강아지가 다치거나 고양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드물게 인정하기도 하고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기타 정신상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금전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많은 역량이 발휘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유위자료는 크게 전체적으로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뿐만 아니라 신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속 부모님, 할아버지, 직계비속 밑으로 아들, 손자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빠가 죽으면 아들에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죽는 생명뿐만 아니라 신체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죽어도 아들에겐 고통이, 아빠가 다쳐도 아들에겐 고통이. 그럼 다른 친척은 어떡하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가 아닌 다른 친척들도 이 경우도 역시 포함이 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아빠가 본인의 부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이때 미성년자 아들이 아빠가 다쳐서 나도 힘들었다고 해서 별개의 고유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합의할 때 미성년자의 고유위자료까지 합의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들이 어른이면, 성년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따로 별개로 아빠가 다쳐서 나도 힘들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뜻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은 생명 또는 신체의 상해에 대해서 고유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2부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